다음은 이제 레드 캐스크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이건 2017년도에 글래스고에서 세워진 또 글로벌 위스키 리미티드라는 회사예요. 거기서 만든 라인업인데 얘네들 라인업 중에서 레드 캐스크 얼같다는 뜻이니까 쉐리나 이런 그 포트나 이렇게 숙성돼 갖고 굉장히 진한 색깔을 내는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얘네는 위스키 브로커 출신들인데 많은 정보는 없어요. 근데 이 캐스크가 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좀 유명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구해봤습니다. 얘는 거반 96년 빈티지 26년이고 작년에 출시됐고요. 51.3도 퍼필 올로로소 머추어드입니다. 파틀리 머추어드 돼 있으니까 파틀리 머추어드는 뭐야? 피니쉬도 아니고 하여튼 반쯤 머추어드. 하여튼 거반 증류소 겁니다. 51.3도. 얘하고 달리 얘는 이제 그 캐스크 빨이에요. 거반은 윌리엄 그런 젠선즈에서 63년도에 설립한 증류소인데요. 원래는 디아지오 소속인 카메론 브릿지나 뭐 이런 데서 받고 있다가 뭐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광고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안 주려고 변명을. 그치, 변명일 수 있지. 야하다고. 그렇지. 변명이. 아니 디아지오가 뭐 워낙 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윌리엄 그랜치 선이 원래 그랜치에 이제 들어가는 원액인 그레인 원액을 그쪽에서 받고 있다가 못 받으니까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또 만들자 해갖고 이제 곧바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란츠의 원액으로 공급이 됐던 거반. 이 거반 중에서는 특이하게 14년이죠? 2014년도에 이 저걸 냈어요. 오피셜을 25, 28, 30 숙성 오피셜 그레인 싱글 위스키를 냈어요. 이거는 이제 레드 캐스크에서 그 이전에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숙성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낸 건데 이것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레인 위스키는 원액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숙성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아까 복잡 미묘하고 그 베리에이션이 적은 데에서 충분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면 얘는 솔직히 이제 독발이라는 거지. 파틀리 머추어드 파틀리 머추어드 퍼필 올로로소. 일단 색깔은 레드 캐스크 이름답게 빨갛습니다. 그리고 병도 디켄트 스타일, 옛날에 에드라드워 디켄트 스타일로. 일단 향은 그럴듯한데요. 보통 그레인 위스키들은 숙성 되게 오래된 것들을 많이 써요. 이게 단가가 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으면 좀 숙성 오래된 걸로 해서 일단 따라보겠습니다. 어우, 색깔은 뭐 도스파이도 세지 않아? 51.3도. 거반의 스피릿, 그러니까 그레인 스피릿이 되게 크리스프하대요. 나는 뭐 거반 거를 안 먹어.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야. 거반 싱글 그레인은 일단은 되게 우디하고 몰티한 냄새가 많이 나고요. 허브 쪽,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플로랄이 아니라 허브 쪽. 그냥 이게 쉐리 캐스크를 오래 쓰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되게 쉐리 위스키, 아주 좋은 쉐리 위스키 맛이 나고 대신 확실히 그건 없네. 안 달아요. 되게 덜 달아요. 그러니까 싱글몰트는 달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달면서 그 다음에 우드 특성이 나오는데 원액 특성도 걔네들은 어느 정도 야성적인데 얘는 되게 신사적이야. 근데 이거 블라인드 하면은 향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나? 근데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특징이네. 이게 지금 51점 몇 도인데도 그 몰트에 쨍함은 없어. 몰트라고 생각하고 지금 먹어보거든? 아니야. 뭔가 하나 비어있긴 해. 근데 그거를 캐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되게 미묘해. 나도 이걸 알고 먹으니까 찾아보자 찾아진 거야. 정말로 모르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그레인을 알고 먹어서 내가 굳이 찾아보자면 그 쨍함이 없어. 쨍함. 근데 절대로 블렌디드스럽지도 않고 그레인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레인이 우리가 짧으니까 우린 그레인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잖아 많이. 근데 그레인의 학습이 이제 점점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건 있어. 알코올감은 있어. 그래갖고 지금 목에 타고 넘어갈 때 찌르르 하고 넘어가. 근데 입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여기 신기한 경험이네. 알면서 먹고 나서 찾아온 느낌은 목 넘김이 일단 좋다 편하고 모든 거는 뭐 피니시하고 입에 남는 거 떫고 뭐 약간 쌉싸름한 거 썰티한 거 이런 건 다 싱글몰트가 똑같아. 아주 잘 익은 그 싱글몰트 쉐리케 퍼필. 근데
그 우디함도 비슷하게 있어. 근데 처음에 딱 먹었을 때 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도 그렇잖아. 헤드네임드. 얘도 내 처음에는 요래 가 그러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레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굳이 찾아보자면 그런 거야. 처음에 딱 먹으면 왜 근데 얘는 아 이게 더 재밌네요. 저기 해가지고. 만약에 얘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아마 그레인 싱글 그레인 또는 그레인 위스키 숙성한 위스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 오 신기하네. 타격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술술 넘어가. 얘 도수가 51.3도인데 하여튼 되게 톤바를 생각해보면은 스카치 몰트, 그러니까 몰트 위스키의 특징은 나중에 생겨요. 근데 처음에 그 몰트 위스키를 먹었을 때 짱 하면서 팍 하는 건 없고 처음에는 볼륨을 왜 앰프를 딱 아니면 음악 틀 때 처음에 볼륨이 낮아졌다가 점점 기분 좋게 켜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얘는 인버고든이에요. 인버고든의 원액은 약간 크리미하다고는 해요. 얘는 인버고든의 CS 쉐리 훅스헤드고 얘도 파틀리 머추어돼. 그러니까 그렇겠지. 중간에 이제 뭐 그레이 위스키가 됐나 싶으니까 이제 머추어를 했거나 아니면 레드 캐스크 얘네들이 했거나 그런 거는 잘 안 써 있어요. 아니 얘네들이 2017년에 생긴 회사란 말이야. 얘네들이 저 회사거든. 아 원래 위스키 브로커 하는 회사들이 아니야. 그것도 하고 쿠퍼리지 기반 회사야. 201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지만 자기네 스탁은 있었을 거예요. 얘네가 그치. 브로커리지도 되게 많이 하는 회사고 예전에 그 우리가 그 캐스크 알아볼 때 알았던 사람의 이름이 이 회사 사장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몰랐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먹어볼게요. 인버거든은 화이트 햄릿 K 소속이고요. 그 다 로우랜드 있잖아요. 그레인 증류수들이. 근데 이제 얘는 유일하게 하일랜드. 그것도 그냥 하일랜드가 아니라 개북쪽 노스 하일랜드에 있는. 그래서 얘네가 노스 하일랜드에 그 증류소를 인버거든을 만들었을 때 그 노스 하일랜드 지역에 워낙 거기 가난한 지역이잖아 그 당시에. 대규모의 사람을 이제 뽑으니까 되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고 그때 누가 갔냐? 스프링뱅크의 프랭크 메카디 형님의 아버지가 인버거든에 취직을 하면서 메카디를 끌고 가서 메카디도 거기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연관이 있는 인버거든. 얘네 원액은 화이트 맥케이가 그래서 그런가 뭐 그냥 이거를 그 관념이라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알려져 있기로는 크기비야. 그러니까 지금 이 거반하고는 다른 거야. 거반도 지금 모르겠어. 나는 그레인에 대한 비교가 지금 경험치가 없어가지고. 화이트맥케는 진짜 화려하니까 맛잔치. 얘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덴시티가 있는 그레인을 만든다라는 평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먹어보면 알겠지. 일단 얘도 뭐 올로로스 홉스헤드고 쟤도 올로로스고 파틀리니까 캐스크는 같다고 보고 그럼 그 풍부한 쉐리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예요. 쓴맛도 어느 정도 있으면 쌉쌀하고 바디감이 있고 근데 과연 원액 차이가 얼마나 될까? 되게 궁금하다. 확실히 비교가 돼 있는 거야. 비슷한 거에 대해서 같이 하니까. 확실히 이게 크면 소리가 안 이뻐. 좁아야 소리가 이뻐요. 이게 색드립 아닙니다. 색깔은 야 색깔은 뻘게. 좀 다른데? 물론 뭐 캐스크가 똑같은 캐스크에 숙성을 시킨 게 아니니까. 아니야 이게 형 너무 차가워. 항상 대물상에서 촬영하면은 얘네들이 반쯤 얼어 있습니다. 야 회가 살아야지. 지금 얘가 향이 너무 아까 찐해가지고 코가 마비가 됐어요. 지금 달라요. 다른데 얘는 진한 그 무거운 쉐리의 냄새가 아니라 가벼운 쉐리 냄새니까 굳이 예를 들면 PX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여기 올로로스 쉐리라고 써 있잖아. 올로로스. 뭐 그건 어떻게 숙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사실 PX하고 올로로스를 구별한다는 것도 웃긴 거야. 어떻게 보면 먹고 나서 PX니까 아 그렇구나지. 근데 얘는 되게 프레시한 냄새가 많이 나네요. 원액 차이일 수도 있어. 57.2도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은 있네요. 이제 3병 정도 먹고 뭐 섣부른 결론이긴 한데 그레인 위스키들은 그 몰트에 짠함은 없네. 애들이 약간 반쯤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나 눈은 큰데 눈꺼풀이 내려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거 새로운 장르다. 사실 연속식 증류를 해갖고 먹어본 많은 원액들이 형 지인도 있고 물론 뭐 이제 증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컷을 하냐에 따라 너무 다르지만 걔네들도 짱한 보드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밀하고 콘을 많이 쓰기도 하고 몰트를 쓰는 경우도 있대요. 풍미 때문에.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콘이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 제일 싸니까. 미국산 콘 쓴다는 결국은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세금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몰트 PS 이제 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는 꽤 극명한데 뭐 맛의 차이야 뭐 이제 통의 특성 차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원액의 특성 때문인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레인 위스키의 구력이 짧아서.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 두 개 중에 도수는 얘가 훨씬 높은데 얘가 훨씬 좀 더 짱짱하고 더 짱.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두 개의 특징은 처음부터 짱한 게 아니라 야 이제 맛있냐 맛있냐 피니시는 훨씬 길다. 도수 때문일 수도 있어. 그레인 위스키니까 이제 얼음을 한번 넣어봤어. 아니 나는 헤도니즘 아까 먹을 때 얼음 넣고 싶더라고. 헤도니즘 한번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아형 약간 비린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저거 쓰자고. 사실 헤도니즘 나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향이 어우 개바닐라. 근데 되게 고급스러운 바닐라. 이게 진짜 우아한데요 헤도니즘? 그러니까 블렌드 우리가 물 타먹는 거와 유사한 어떤 개념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저는 뭐 결론을 안 내려고 합니다만 어우 훨씬 진해졌어. 그래? 아니 해외 그 그레인 위스키 시음기 평을 보면 보통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그 워터드롭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레인 위스키가 몰트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인가 봐요. 뭐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그래서 리치라고 써있는 리치 얼루어링이네 진짜. 야 되게 맛이 요사스럽다 이거. 와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피니쉬도 굉장히 길어졌고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상당히 리치하고 오묘한 그 바닐라인데 우아해.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헤도니즘이야. 그래서 컴파스 박스는 헤도니즘으로 돈을 다 벌었어요. 나머지는 뭐 얘네들이 엄청나게 리미티드 edition이 많거든. 배치 다 다르고. 그럼 또 기대가 되는데? 버반이 향은 아직 쟤는 향 확 달라졌는데 얘는 향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맛의 자체에 큰 변화, 오히려 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얘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그 사실 그레인 처음에 먹을 때 그 마우스 필링 그러니까 마우스 채우는 거 FILL 필링이 되게 약간 덜한 멍청한 느낌이 좀 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몰트 싱글 몰트에 비해서 싱글 몰트는 스마트하게 빡 들어오잖아. 얘네들 그게 안 들어오는데 얼음을 넣으니까 그게 조금 나아졌어. 그리고 블렌드처럼 부드러워 확실히. 아까는 끄트머리가 싱글 몰트 먹을 거하고 약간 비슷했던 지금은 그게 아니야. 얘는 오히려 블렌디드 위스키하고 비슷했어. 고급스러운 블렌드 위스키. 근데 킥은 없나. 그리고 하여튼 올로서 느낌도 나고 좀 더 그러니까 맛이 조금 증폭은 됐네. 좀 달아.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왜냐면 얘가 제일 싱글몰트스러웠거든. 도수가 높아가지고 이거 봐. 짱해. 얘는 냄새도 재밌네. 재밌지. 아니 그레인 후시 뭐야 그레인. 근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 이거? 비싸지. 원래 근데 그레인은 여러분들 저 마스터 오브 볼트나 뭐 이런 직구하는 사이트 가면 그레인 위스키가 있어요. TVWC TVWC 마오몰에 나오면 인버거든 것도 있고 거반 것도 있고 요새 많이 나와요. 그 마오몰에서 직구하면 얼마 비싸게 나. 훨씬 싸. 숙성 요소는 30년 뭐 막 33, 5년 막 이런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지. 고숙성이라서 더 그 거칠음이 없어지는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게 원액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지 숙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지. 일단 인버거든이 크리미하고 화이트인데 게이레네. 근데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 느낌 잘 안 들고 똑같대. 이 두 개, 얘 세가 다 비슷하네. 훨씬 펴지고 애매해지는 게 그건 언더락의 원래 기본적인 특성이긴 한데 이 그레인 위스키들은 얼음을 넣든 물을 떨어뜨리든 일단 조금 희석을 해갖고 애들을 살려서 먹는 게 정말 좋겠네. 굉장히 훌륭한데?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쉐리도 남아있어. 확실히. 그리고 몰트하고 차이는 그거야. 몰트는 뭔가 관통하는 쨍함이 유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쨍함은 없어요. 단 3병 먹고 지금 되는 결론이니까 이게 결론이 될 수는 완전 없지만 비슷하게 갈 거야. 그레인 위스키의 특징이라고 하지 맙시다. 얘네 3개의 공통점이라고 합시다. 니트론 먹을 때는 굉장히 오묘하고 미묘하면서 쨍함도 없고 당연히 없고 그리고 근데 캐스크 특성은 다 들어와. 물을 넣으니까 쨍함은 여전히 없어도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맛이 깊어져요. 톡발도 중요한데 원액도 중요하네. 우리가 근데 싱글몰트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런 걸 수 있잖아. 쨍함이 유지가 되면서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쨍함이 아니라 부드러워. 그러니까 맞네. 블렌디드 위스키를 그렇게 섞는 이유가 그리고 인버거든이나 거반은 이 차이는 증류소의 차이인지 숙성의 차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얘 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인지 몰라서 내가 결론을 못 내겠고 이제는 그레인을 우습게 볼 지금 상황이 아니네. 이게 얼마야? 이게 한 300불 해외에서 한 200 몇 불 갈 거야. 200불. 그럼 나는 아직까지는 뭐 얘를 찾아서 먹을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경험이 없는데 충분히 한번 애들한테 야 먹어봐. 그리고 블라인드로 한번 장난치고 100%에 못 맞춘다 이거. 처음에 이상한데? 근데 이 스카치 그러니까 멀트 중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약간 뭉글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거든. 쨍함이 없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네요. 오늘 그레인 위스키 뭐 블렌디드하고 싱글 그레인하고 그레인 특집을 했는데 결론은 뭐 없는데 좀 부드럽다. 그리고 쨍함은 없다. 근데 톡발 한 중간쯤에 이제 물을 타서 먹어보니 몰트에 이제 익숙한 분들은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익숙한 위스키의 향은 나고 그리고 얘는 심지어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57도? 예, 57도가 충분히 즐길 만한 자세가 돼 있는 위스키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레인 위스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먹어볼 건데 오늘 이 레드 캐스크가 얘네가 이거 말고도 아마 지금 그레인 위스키는 아직 가격이 안 높아요. 수많은 그 도평입자들이 그레인 위스키를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왜 냈는지 알겠어. 이거는 블렌디드가 조금 약한 사람한테 싱글 몰트의 중간이야. 오히려 블렌디드가 중간일 줄 알았는데 얘네가 오히려 중간이네. 도수가 있으니까 얘는 CS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아. 블렌디드는 물론 블렌디드 CS가 나오는데 잘 안 나오잖아. 가격도 높아. 몰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들은 일단 단가 낮은 원액을 가지고 좋은 통에다가 뭐 좋은 통이지 아니면 뭐 통에다 숙성을 했으니까 오히려 블렌디드와 싱글 몰트 중간이 싱글 그레인 또는 그레인 위스키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결론은 아니고 오늘의 가설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입증이 되려면 좀 더 많이 먹어봐야겠죠. 많이 먹어볼게요. 오늘 그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좋다.